이른오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1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2부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부 잘 보셨는지요? 자, 2부 댓글 우선주의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제이님이 전술 얘기만 하시면 목소리가 격양되고 빨라지는 농구에 진심인 두 분 크크크크 하셨는데 저희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빨라요. 예, 그렇죠. 말려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영남의 남자들. 말이 엄청 빨라. 속사포. 이제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짚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좀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혀가 짧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칼맨님이 버튼이 NBA 상황 보고에 KBL 올 때 지금은 안 올 것 같고 12월 말 올 수도. 저희가 이거 이제 1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죠. 네, 1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고님이 올해 가드진에서는 변준혁, 김낙현이 가장 뜨고 있는데 또래인 작년 MVP 허훈 포함해서 세 선수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파워포워드에서 이승현과 이대현 둘 중 누가 더 잘한다고 보는지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 시즌은 지금까지는 김낙현이 제일 잘하고 있다. 올 시즌은 김낙현. 그리고 올 시즌에는 변준영, 김낙현, 허훈 중에 허훈이 제일 잘할 것 같긴 하다. 성장폭은 변준영이 제일 높을 것 같다. 전 이렇게 좀 말씀 갖다 주고 싶습니다. 되게 알차게 정리하셨네요. 깔끔합니까? 예,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김낙현 허훈에 대한 생각은 저도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낙현이 지금까지는 좋은데 지난 시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체력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시즌을 크게 봐야 한다고 봐요. 예, 길게 봐야 김낙현, 허훈의 어떤 둘 중에 우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승현, 이대현은 저는 솔직히 공격만 놓고 봤을 때 이대현이 이승현에게 밀릴 게 없다고 봅니다. 이승현이 올 시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범위 자체가 좀 더 넓은 것 같고 이대현이 어떤 림 근처에서 피니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수비에서는 좀 솔직히 아직은 좀 비교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승현이 많이 앞선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이대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대현에 대해서 제가 표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승현이 워낙 잘한다. 유독 요즘에 이승현에 대한 어떤 평가가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닙니까?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공격까지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승현한테는. 이제 이승현 선수의 어떤 앙숙이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닙니다. 이승현 선수는 감정이 남아 있어요. 남아있든지 말든지. 저는 없습니다. 뭐 어차피 본인 연봉으로 가는데. 그렇죠. 저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응님이 KBL에서 발표한 플라핑 명단 팬들이 바라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거 유동혁 기자가 기사도 따로 아예 제대로 썼잖아요. 하나하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플라핑 같은 경우에 13건이 적발이 됐는데 1라운드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고 계속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KBL에서 적발하는 플라핑은 정말 확실한 거 확실한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한 장면이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액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상 방지를 위해서 넘어지는데 그게 이제 플라핑처럼 보여서 적발된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13건 중에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슬쩍슬쩍 플라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경계선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잡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못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팔을 이렇게 딱 쓰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보비치가 정말 잘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플라핑에 좀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사실 굉장히 좀 악질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이크 파울 공개를 놓고 이제 좀 현장에서 들었던 저 얘기 중에 좀 억울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모 베테랑 선수가 계속 심판부에 전화를 해서 나는 이거 정말 아니다, 정말 아니다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심판 설명회 할 때도 모 해설위원, 선수 출신 해설위원께서 아니 이거는 이게 플라핑처럼 영상을 보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경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외국 선수랑 부딪혀서 나온 장면이니까 외국 선수랑 부딪혀 보면은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저거는 오버 액션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 출신 어떤 직접 뛰어본 사람들이 느끼는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KBL이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보지 않았나,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러면 만세나 목을 꺾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일환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건 있을 수밖에 없다. 좋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플라핑을 잡지 마요.
그건 안 되잖아.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의 어떤 그 일환이다, 프로세스의 어떤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KCC, 현대모비스 그리고 오리온, 마성의 삼성, 네. LG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마성의 삼성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자, KCC 자 공동 2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간 성적 3전 3승, KT에게 승리를 거뒀고 SK에게 승리를 거뒀고 현대모비스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팀 3연승.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결국 가장 큰 것은 지금 가드진의 부상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KT전이야 뭐 사실 외국 선수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SK랑 현대모비스를 잡아버린 것. 네. 예, 이거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일단 저는 타일러 데이비스는 아이제 힉스와 함께 이류농구 외국인 선수의 적자다. 우리의 적자다. 저는 그 뭐 경제 용어 적자 그 얘기한 적이 순간 훔치됐어요. 예, 우리의 어떤 우리 심볼 마크다. 우리 황태자 같은 그렇죠. 존재들이다. 예. 그렇죠. 타일러 데이비스. 누가 이겼습니까? 예. 갑자기 텐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업앤다운이 심하시네요. 그게 좀 웃긴 게 뭐냐면 1부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다가 2부가 되면 올라가요. 계속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복을 좀 줄여주세요. 이동환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KCC 시즌 전에 가드 최상급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줄부상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유병훈 다쳤죠. 그리고 김지환 다쳤죠. 그리고 어제 이진우까지 다쳤죠. 그러니까 지금 KCC는 가드진은 없는 자원에 끌어다 쓴 상황. 유현준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드진에 정상적인 가드는 유현준, 이정현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정창희 형은 사실은 스몰 라인업에 3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드 자원이라 분류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정창현도 상당히 잘해요. 정창현 올 시즌 진짜 잘해요. 전찬희 감독이 직접 칭찬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드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KCC는 가드진이 진짜 중요한 팀인데 그런 상황에서 8승 4패 공동 2위 달리고 있다. 이거 정말 고무적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이정현 살아난 거. 특히 현대모비스전 보면은 사실 이정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이 선수를 어떤 타입의 선수로 분류해야 되냐? 뭐가 강점이냐? 저는 2대2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파생 효과가 저는 송교창의 어떤 감각 회복으로도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KCC가 전체적인 어떤 다시 힘을 쫙 드러내는 그런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 이동환 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정현과 타일러 데이비스의 2대2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일러 데이비스가 높이가 좋으니까 이정현이 사실은 림 근처까지 쭉 몰고 들어가서 뜬금없이 훅 올려주는 라페스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찰스 로드랑도 되게 잘했던 거고 브랜든 브라운이랑 2대2 할 때도 이런 거 잘했는데, 야 타일러 데이비스 한다니까 이거 알고도 못 막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데이비스가 원이랑 맞대결할 때 특히 잘 드러나는 건데 골 밑에서 공을 잡았을 때 좋은 포지셔닝이 아니고 약간 그 상대 벽에 밀려서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도 올라갈 때는 밸런스를 되게 잘 유지하면서 그렇죠. 올라가요.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정현이 어떻게 줘도 마무리를 해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동 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현과 데이비스 2대는 정말 무서운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결국 이정현, 송교창, 타일러 데이비스 이 삼각편대에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KCC 올 시즌 핵심이고, 시즌 말미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힘으로 버티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뭐 유병훈, 김지환도 다 같이 있을 때고, 그러니까 저는 KCC가 이번 주는 그걸 확인한 것 같아요. 이 팀은 선두권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팀이구나. 이걸 확인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정현과 타일러 데이비스 2대2가 코어가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송교창의 어떤 그 반사이익 이런 부분도 좀 받는 것 같고, 그 전체적으로 팀이 굉장히 좀 흐름이 원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서 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3연승이었던 원동력 이러면, 그리고 라그나 선수 좀 더 올라올 거고 지금 상태에서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도 있냐면 전찬진 감독이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어요. 성장했다. 뭐 좀만 있으면 한갑인데 그분이 뭐 성장했다 그러긴 뭐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시즌전 준비나 그리고 그 어떤 흐름을 보면 시즌전 준비가 이정현이 좀 다치고 그러면서 약간 어그러졌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12명의 로테이션을 확 쓰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의존도를 낮추면서 하려고 그러는. 그쵸. 그러면서 타일러 데이비스가 몸이 안 올라왔을 때 어떤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든 어떤 그런 부분도 좋았고 거기 이제 툭 튀어나온 선수들이 정창영, 이진욱 이런 선수들이 그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정창영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식스맨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그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 능력도 저는 그런 게임 플랜 잘 세웠다고 보는데 그 지난주에 KG 시전 같은 경우에도 접전 끝에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이정현에게 책임감을 확 주면서 상대 약점 찌른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울산 모비스전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지금의 어떤 그 시즌 플랜 그리고 게임 플랜 이런 부분들이 전찬인 감독의 어떤 그런 능력을 약간 좀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영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좀 그게 어우러지면서 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이동혁 기자가 방금 언급한 부분이 현대모비스전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KCC가 지난 시즌도 송교창을 4번에 놓는 스몰 라인업을 활용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상대가 현대모비스예요. 왜냐면은 송교창이 함지훈에게 너무 약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지훈이 아까 이제 일부에서 원희 얘기할 때 말한 엉덩이로 밀고 들어오는 거 너무 잘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송교창이 사실은 신장으로 어떤 상대 이제 어떤 우위를 점하려는 상대한테 그렇게 안 밀려요. 기본 이 길이가 좋기 때문에. 근데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는 되게 약한데 함지훈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라운드 때도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코칭 스태프 회의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함지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전창인 감독도 송교창 선수와 얘기도 나눴는데 송교창 본인이 정상적으로 하자. 일단 내가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괜히 뭐 이제 다른 어떤 뭐 묘수를 이런 걸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내가 만약에 10점을 주면은 오히려 내가 15점 넣겠다.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오히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찬희 감독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해요. 선수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했고 송교창이 실제로 24점 쏟아보면서 그냥 완전 현대모비스 수비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여기에 전찬희 감독의 어떤 디테일이 하나 더 가미되는 게 그러니까 공격에서 결국에는 함지훈과의 어떤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가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격에서 송교창이 가진 우위는 결국에는 어떤 스피드잖아요. 외곽에서의 플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송교창이 볼핸들을 하고 이정현이 스크리너가 되는 2대2 게임을 이제 종종 시도를 하면서 어떤 함지훈에게 수비 부담을 준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게임 판을 좀 이제 주도권을 잡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혁 기자 언급한 부분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KBL 이제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제 스몰 라인업 같은 그러니까 NBA에서 말하는 이제 트랜지션을 강화하고 스몰 라인업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농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흐름 싸움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비중적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공격을 단순하게 시켰을 때 거기에서 어떤 득점이 있지만 시너지 효과는 많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부분을 뭐 더블 팀이나 하면 1대1로 정상적으로 막은 다음에 페이스업이나 2대2 공격을 통해 가지고 공격의 다양함을 가지고 가는 팀들이 오히려 흐름을 잡고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KC하고 현대모비스전에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준범, 김국찬 이 두 선수가 경기 중에 좀 다치지 않았다면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KCC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상의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6승 5패 4위를 갖다 기록을 하고 주간 성적이 1승 1패입니다. 디비전에서 좀 고전 끝에 승리를 갖다 거뒀고 KCC한테 패했습니다. 일단은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이 소식이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김국찬과 전준범이 다쳤는데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일단 김국찬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는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안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트레이너 파트에서는 이거 좀 오른쪽 다리 인대 쪽이 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검진 결과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그런 상태고 전준범은 이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완전히 좀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경기에 투입도 됐었고 이건 좀 이제 새끼 손가락이다 보니까 이제 탈골이 됐어도 좀 뛸 수 있는 이제 처치를 응급 처치하고 뛸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현대모비스가 사실 3점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뭐 그 작전판 통해서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석점이거든요. 왜 석점이냐? 그 3점 슛에서 뭔가 수비를 끌어줘야 안에서의 어떤 스페이싱이 나면서 2대2 공격을 원활하게 해주고 거기에 함지훈, 쇼농의 2대2가 되면서 3점까지 터지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마련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3점이 딱
빠진다. 그렇게 되면 함지훈의 싱글 포스트업 또는 함지훈과 현농의 좁은 공간에서였던 2대2. 왜냐하면 엘보 지역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점 슛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김국찬이 이탈하는 거는 조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국찬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그 저희가 지난번에 이현민은 사이즈였던 그 뭐 문제 네. 그다음에 김민구는 스피드의 문제, 그리고 서명진은 기복. 근데 서명진이 최근에 잘하죠.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는데 뭐 40분이나 35분 이상을 갖다 뛸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선수가 김국찬이 제격이라는 거죠. 가드진 쪽에서. 수비적인 부분을.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공격에서 어떤 그런 역할. 그래서 이 김국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빠졌다라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좋았던 어떤 흐름이 살짝 꺾일 수 있다. 예.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어제 KCC전 이제 김국찬이 부상으로 나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원래는 김민구가 이제 그러니까 당장 막 이렇게 많이 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용 제한이 부족해서 기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김민구의 탓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지금 현대모비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가드를 운영을 계속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비가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털리죠. 예, 그러니까 진짜 개막 초반에 그 안 좋았던 현대모비스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재현됐어요. 공격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스페이싱 효과가 사라지고, 수비에서는 어떤 그냥 기본적인 어떤 불안성이 되게 증폭이 되면서 그냥 진짜 초반에 안 좋은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그러니까 유동혁 기자가 말씀한 그 이제 슈터들의 중요성을 제가 그냥 조금만 다른 어떤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김국찬과 서명진이 보통 이제 활동 구역이 이쪽이에요. 양쪽 날개에서 이렇게 돌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크게 스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지훈과 션농의 피켓롤은 여기서만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코트를 이쪽에서, 그죠? 그렇죠. 그리고 서명진과 어떤 션농, 함지훈의 피켓롤도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코트를 이렇게 3등분을 해버리면은 좌우 양쪽 날개 그리고 가운데 레인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은 김국찬과 전준범이 이 양쪽 날개에서 계속 여기 교차하면서 양쪽 날개에서 스페이싱을 해줘야 여기서 일어나는 2대2들이 원활하게 전개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유도혁 기자가 말씀한 건 저 완전 공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비수를 끌고 다니고 신경을 못 쓰게 만들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2대2 게임, 어떤 이게 메인스트림이잖아요. 지금 함지훈, 손흥의 2대2는 이것도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효율이 떨어지죠. 네, 스페이싱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현대모비스의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대안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민구를 쓰면서 투가드를 쓰지 말고 네. 저는 김국찬의 대용을 기승호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가드 하지 말고 그냥 기승호, 전준범 이렇게 일단 가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국찬의 역할을 기승호에게 맡기는 거죠. 물론 뭐 유작 감독이 뭐 많은 생각들이 있으겠지만 기본적으로 투가드 하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시즌 초반에도 살짝 좀 입증이 됐고, 그러니까 수비가 약해진다. 그리고 스페이싱 좀 덜 된다. 그러면서 상대가 좀 더 쉽게 공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편인 거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포워드진이 뭐 김상규도 뭐 완전치는 않고 기승호도 완전치는 않고 그렇긴 하지만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 선수들을 똑같이 활용을 해서 그대로 폼으로 가면 기승호도 석점슛 능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비도 되고요. 그런 상태라면 모비스 그 기존 틀을 가지고 수비 쪽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공격에서도 그냥 롤플레이어를 맡기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김국찬이 없었을 때 현대모비스의 어떤 공격의 틀이 투가드를 바꾸면서 너무 불안정해 보이니까 이 부분에 그 지난주에 그 유지했던 어떤 그런 틀들은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가드를 쓴다는 건 다른 말은 2대 게임의 어떤 주도권이 가드들에게 가는, 함지훈에서 그렇죠. 가드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현대모비스 연승 기간에도 한편으로 우려됐던 것은 함준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처럼, 그러니까 KCC전처럼 함준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수비에서 상대방이 집중 공략 당해서 어떤 공격으로서의 카드로서의 힘이 약해졌을 때 현대모비스가 여기서 김국찬까지 나가면은 플랜 B가 안 생겨요. 플랜 B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이거 아마 시즌 내내 최대 과제가 될 거예요. 함준이 뭐 체력 문제로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체력 문제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혹은 상대가
스몰 라인업 많이 쓰니까 스몰 라인업을 함지훈의 어떤 기동성을 공략함으로써 함지훈 체력을 빼는 날 이럴 때 현대모비스의 대안은 무엇인가? 초가드는 이미 좀 안 된다는 게 지금 약간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모비스 시즌 내내 고민거리일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또는 만약 함지훈 선수 체력적인 어떤 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전 시간을 좀 줄인다. 25분 정도로. 나머지 15분 정도의 어떤 버티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을 때도 투가드를 쓰면서 공격에서 어떤 부스트업을 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포워드진을 많이 쓰면서 수비를 강화하고 거기에서 그냥 버티는 식으로 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네. 유지학 감독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보다.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온 시즌 성적 6승 6패 6위를 달리고 5할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간 성적이 2승 1패, DB승, KT승, LG패, DB에게 승리를 갖다고 KT에게 또 승리를 갖다 거뒀고 LG에게 졌습니다. 이 팀이 2승 1패를 거뒀는데 좀 불안해 보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DB KT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승리들을 폄하할 생각은 아닌데 잡아줘야 되는 경기를 잡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네. LG전을 진짜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 경기를 졌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좀 그러니까 오리온에 대해서 2승 1패를 거뒀음에도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오리온이 뭔가 좋아졌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아요. D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포들이 다 빠지는 그런 상태였었고 KT도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태. 데릴 수도 없었었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LG전 패배. LG까지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졌어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할게요. 그 뭐냐면 며칠 전에 이제 그 강훈준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공식 인터뷰에서 어떤 한 구단이 자신이 고민되는 이제 외국인 선수 데려왔는데 약간 좀 뒷돈이 있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갖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프 히드를 갖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구단이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KGC 얼클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보다는 지금 이제 위디를 갖다 어떻게 쓰느냐 디드 로스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디는 수비에 강점이 있는데 공격은 약해요. 그렇죠. 근데 수비의 강점을 그러면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공격의 어떤 불안함만을 얘기하는데 물론 공격을 지지리도 못해요. 인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위디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로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2순위 외국인 선수 중에는 거의 탑급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명확한 약점이 골밑 수비의 약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대안이 없냐? 저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지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로슨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전을 갖다가 잘 살펴보자고요. 승부처 4쿼터를 한번 보시고 저희 얘기를 들으셔도 되는데 4쿼터에 보면 오리온이 이제 추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접전을 만들었죠. 그쵸. 접전을 만들어 난 다음에 뭘 쓰냐면 오리온이 그 전방 압박을 하고 트랩을 씁니다. 로슨이 있을 때 그리고 지역방을 써요. 그쵸. 그 투쓰리 그쵸.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면 지역방을 쓰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LG란 말이에요. 상대가 LG란 말이에요. 상대가 LG면 LG는 계속 조성호 감독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패스 짧은 패스에 의한 적극적인 외곽슛. 그래서 빠바바방 맞아요. 지역 수비 어떤 한계에 의해 가지고 빠바바방 맞습니다. 맞고 나니까 이제 오리온의 어떤 그 수비 흐름이 깨진 거죠. 만약에 당시에 거기에 제프 위드를 기용해서 정상적인 수비를 하는가 이승연을 용병 수비로 돌리면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온 윌리엄스가 들어왔을 때 그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대인방을 써요. 근데 디드리 로슨의 1대1 수비를 해요. 또 거기서. 그 이승현 선수 저쪽 국내 선수를 맡고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요. 리온만큼 힘이 좋은 외국 선수가 또 없는데. 그럼 이승현이 만약에 버틴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뭔가 스크래치가 날 거고 만약 이승현이 힘들다 그러면 더블팀이 들어가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 되는 건데 거기에 디드리 로스의 어떤 수비 센스 이런 걸 가미하면 되는데 거꾸로 돌리면서 결정적으로 그 리온 윌리엄스에게 골밑슛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승현을 용병 수비수로 안 쓰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승부처에서는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의 어떤 공격력을 갖다 좀 줄이더라도 수비에서 어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공격에서는 이대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막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 LG의 어떤 LG전 4쿼터에서 어떤 용병술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이제 매치업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있는데 저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특히 LG전에 이게 잘 되는데 LG가 더 막 빨리 이제 볼을 돌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슛을 던지는 팀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수비의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네. LG전 보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오리온이 지금 제프 웨일이 어떤 기량 논란과 더불어서 또 하나 지금 좀 안고 있는 얘기가, 그 선수들의 어떤 출전 시간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굉장히 로테이션 폭이 좁고 네. 어떤 이제 크게 이기는 게임도 주전들을 좀 계속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코칭 스태프 쪽에서. 왜냐면은 사실 요즘에 KBL 템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리그 템포가, 그러니까 자칫하면 확 따라잡히면서 결국엔 또 주전들 투입해야 되고 마지막에 접전 패치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주전들의 출전 시간 자체가 너무 길고 이승현도 진짜 많이 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LG처럼 빨리빨리 공격하는 팀들 상대로 로테이션 수비가 흔들리거나 소통이 한계가 안 오는 되는 거죠. 한계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LG한테 3점, 특히 이제 뭐 4쿼터 빼고 3쿼터 때 갑자기 벌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냥 선수들이 안 뛰어다니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비 어떤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대성 쪽에서 달려가줘야 되는데 안 달려주거나 이승현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최진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선수를 더 뛰었고 그래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저는 오리온의 백업 멤버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예, 그 효율적으로 잘 썼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예, 그렇죠. 강원철 감독이 또 잘 쓰세요. 그것도 쓸 때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2라운드 초반인데 이런 식이면은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예, 그나마 이제 좀 있으면 브레이크가 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거를 또 이제 오리온이 좀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 그게 이제 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써버리면 사실 저는 효율성이 많이 좀 급감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전들이 이제 뭐 몰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35분 이렇게 써버리면 기본적으로 공수에서 어떤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식스맨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러면서 주전들에게 그 휴식을 주면서 코트에 나왔을 때 그 공수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극대화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원활치는 않습니다 지금 오리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최진수가 지금 이제 부상난이 딱 4주가 돼서 원래 진단 받았을 때 4주였거든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됐고 오리온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복귀 시점을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진수가 들어오면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승현이 아니어도 인사이드에서 어떤 도움 수비 갈 수 있는 자원이 하나 추가되는 것, 그리고 어떤 로테이션 폭 자체가 최진수가 돌아오는 것마다 넓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리온이 분명히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어떤 최진수의 복귀가 또 만병통치하게 될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마성의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주간 선수가 2승 1패 5승 7패로 지금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 또 2승을 했어요. LG전 승리를 갖다 거뒀고 전자랜드에게 패했고 KGC전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이 세 경기가 모두 또 접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마성의 삼성이라 부르느냐. 자, 전자랜드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임동섭의 선택. 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걸 어떤 논리로 이해해야 될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건덕지를 줘야 어떤 저희가 뭐 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실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잘못했어. 그래요. 그냥 잘못한 거랄까밖에. 근데 또 지칠 법했던 KGC전에서는 또 매우 강한 그 수비를 갖다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또 막판에는 또 많이 힘들었어요. 4쿼터 막판. 그러니까 진짜 마성의 팀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시작할 때 전자랜드전도 그렇고 KG전도 그렇고 크게 나가요. 크게 앞서 나가요. 오늘은 야 삼성이 달라졌구나 이러고 잠시 주말에 다른 경기 많이 하니까 보고 있다가 보면은 어느새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접전 가다가 이기거나 막 이렇습니다. 특히 4쿼터 9분에서 6분 사이 요 남았을 때 4쿼터 9분에서 6분 사이 남았을 때 요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LG전도 그랬어요. LG전도 좀 마지막에 그렇죠. 접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제는 승리를 챙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뭐 너무 뻔한 얘기였는데 베테랑 김동욱의 존재 이게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힉스와의 2대2.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가드 농구 진짜 대세고 뭐 허훈, 김낙현 뭐 이런 선수 진짜 뭐 이대성도 그렇고 가드 중심의 농구로 완전 KBL이 개편되는 분위기잖아요 이번 시즌부터. 네. 근데 이상민 감독님은 근데 나는 내가 가드 출신이지만 나는 그런 농구를 선호하진 않는다. 일단 가드는 볼 투입과 어떤 경기 조율 우선이다. 근데 김동욱은 뭔가 그런 이상민 감독이 바라는 어떤 가드의 덕목, 패스의 덕목을 좀 갖춘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피켓롤 하면서 막 뚫고 막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2대2 할 때 각 넓혀주고 라패스 잘 올려주고 딱딱딱 볼 투입해주고 미스매치 상황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기 어떤 조율 이게 거의 지금 완벽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자이 힉스가 있기 때문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링커 역할만 해줘도 그 선수가 위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고. 결론은 힉스가 짱이다. 힉스 짱. 근데 그런 부분이고 또 삼성은 기본적으로 그런 가드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 예. 가드들이 없잖아요. 근데 삼성의 가드들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자기가 이제 해결사로 나서서 해결을 하기보다는 밥상을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허훈이나 김낙현 뭐 이대성을 데리고 농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팀을 어느 정도 개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저는 뭐 솔직히 말 반 동의하지만 반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제 짐작이 좀 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4쿼터 승부처에서 수비를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 그쵸. 김광철이나 김현수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네. 어제 뭐 경기 어제 경기죠. 어제 경기 이동엽이 좀 나왔는데 그쵸. 그러니까 수비를 견고하게 하면서 여기에서 수비 구멍만 없다면 삼성이 4쿼터에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고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할 수 있다. 단 가드진의 능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비에 구멍이 나오는 선수를 갖다가 세워버리면 거기에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김준일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김준일이 좋은 선수예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저는 이제 삼성에 뭐 한 3, 4년 미래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근데 어떤 성장을 해야 되냐 수비 약점을 꼭 고쳐야 돼요. 이 선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체력적인 어떤 부분에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이승현 선수가 고려대 출신, 그 김준일 선수 연대 출신이었고 어떤 쌍벽 같다 이러는데 그쵸. 이승현과 김준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도 그런데 스태미너입니다. 이승현은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김준일은 공격력이 이승현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수비에서 집중력이 잠깐 흐트러지는데 그게 지금 실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모비스전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지난 말씀드리지만 자 수비를 합니다. 여기가 김준일이에요. 여기가 가드예요. 자 스크린을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힉스 같은 거 어떻게 가? 이렇게 가죠. 예. 가면서 말씀하셔서 해칠 다 해주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치를 해도 해치를 그러니까 해치가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강도가 어설퍼서 약하다. 어설퍼서 네. 어떤 경우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냥 여기 뒷공간이 뚫리거나 아니면 아예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빈도가 제가 볼 때는 좀 높아요. 그래서 수비에서의 어떤 그 에버러지가 안 나와요. 김준일이 그런데 만약에 삼성 가드 중에 뭐 탁 터놓고 말씀드리면 수비가 약한 선수들 세우게 되면 이 두 명이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거기에 김동욱 들어간다. 그러면 활동력 떨어지죠. 그쵸. 임동섭이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 수비가 무너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명 있을 때 1명 정도 수비가 구멍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마련이 되는데 2명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2명이 나름 뭐 평범하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수비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삼성이 그랬다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김준일 선수는 이런 수비의 약점을 꼭 메워야만 특급 선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그러니까 김준일 선수가 빠졌는데 공수 마진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수비는 배수영이 메우고 공격은 장민국이 메우고 여기 김동욱이 같이 메우고 그러면서 시너지는 조금 더 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을 김준일 선수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 코칭 스태프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준일 썼을 때도 이 선수에게 뭔가를 맡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25분 정도 추천 시간을 주고 수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빼든지 아니면 수비를 더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삼성의 어떤 그 평균적인 에버리지가 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뭐 김준일 선수한테 팬이나 이런 분들은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계속 그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명백하게 나왔던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김준일 딜레마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김준일의 가치 자체는 높죠. 이거는 저도 이제 반박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해 보면은 이번 시즌 삼성이 이렇게 분위기 반전시킨 게 김준일을 주전 뺀, 왜냐면 KCC 송교창과의 어떤 매치업 문제 때문에 네. 이상민 감독이 장민국을 기용한 그 경기부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김준일이 다쳤죠. 이후에 어떤 삼성 결국에는 스몰 라인업 운영, 김준일 빠진 어떤 이제 투빅 라인업 포기하고 스몰 라인업 가는데, 다행히 그 포워드들이 진짜 뭐 저희가 늘 칭찬했던 활동량과 공격력 수비 다 좋아서 잘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 설명하셨는데 저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김준일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5아웃 형태 공격이 잘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수비 잘 되죠. 수비 성공 이후에 아이자익스가 직접 볼 놀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 5아웃 형태로 하고, 더 작은 선수가 스크린 걸어주면서 2대2 하면서 킥아웃.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5아웃 형태 공격이 돼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상민 감독님이 이제 그 삼성 라커룸에서 종종 NBA 경기 한 번씩 보시거든요. 특히 주말에 낮 시간대. 그때 아데토쿤보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미러키를 좀 참고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힉스를 좀 그렇게 쓰세요. 다 5아웃 하고 힉스가 요 이제 엘보 부근까지 2대2 하든가 아니면 그냥 개인 돌파를 통해서 가다가 이제 수비가 몰리면 킥아웃. 진짜 미러키 스타일의 어떤 공격을 좀 삼성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때 김준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김준일은 무조건 여기 요 쇼코너 혹은 요 페인트 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스페이싱이 안 되죠. 그렇죠. 아이자익스도 더 뚫어볼 여지가 없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격에서도 이게 삼성이 김준일을 되게 좀 잘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준일이 정말 좋은 골밑 공격력을 가졌지만은 이 선수의 어떤 골밑 공격력만 신뢰하고 그냥 오래 쓰면은 삼성 전체 공격의 어떤 스페이싱과 어떤 아이자익스의 어떤 위력은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반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것도 좀 짚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말에 삼성이 이제 그 아까 뭐 이상민 감독 얘기를 하셨지만 주말에 굉장히 극과 극의 어떤 경기력을 보였었고 그 경기 중간 중간에도 극과 극의 경기를 보여서 마성의 삼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상민 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전에 이제 많은 팬분들이 와 이상민 감독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비판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감독의 문제인지 선수의 문제인지 예. 그게 판단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예. 최근에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은 이건 근거가 있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고. 삼성 선수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감독들은 이제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주문을 그렇죠. 하면 그거를 이제 코트에서 쉬는 그 선수인데 이걸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시키면 안 되는 거 그건 감독의 문제인데 하면은 되는데 안 했어요 그동안.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상민 감독 이제 시즌 전 준비가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삼성 선수들의 어떤 그 기복 그리고 그 감독의 어떤 요구 조건을 그 코트에서 충실히 시행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집중력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다행히 최근 보면 수비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5승 7패지만 뭐 나름 괜찮다라는 거 보면 지금처럼 쭉 좀 해주세요. 네, 삼성. 결과적으로는 저는 결국 이거 인정하게 되냐. 아이자익스가 공수에서 중심을 너무 잘 잡아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힉스 짱! 예, 진짜 힉스는 정말 좋은 선수고, 아까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에 대해서 유동현 기자가 극찬했는데 현재 시점까지 봤을 때는 올 시즌 탑2 외국 선수는 힉스와 타일러 데이비스가 아닌가. 이륜농구의 적자가 누굽니까? 타일러 데이비스! 힉스. 저는 타일러 데이비스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예, 아무튼 이제 사실 지난 시즌 미네라스는 어떤 수비적인 역량이 좀 약했잖아요. 그리고 슈팅에 좀 공격에는 슈팅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기복이 좀 있었는데, 힉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불안했던 부분을 다 지워주는 선수가 아닌가. 삼성이 진짜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선수를 만난 느낌이 들어요. 좀 아이러니컬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은 이제 그 좀 내실 없는 농구 그랬는데 굉장히 내실만 꽉 찬 선수가 왔어요. 그 아데토쿤보다 좀 비슷하긴 해. 그쵸. 뭐냐면 수비 좋아요. 그쵸. 활동력도 좋아. 네. 사이즈에 비해서 스피드도 좋고. 근데 공격이 투박해. 그쵸. 공격은 좀 투박해요, 사실. 네, 근데 또 메이드를 해내요. 그러니까 돌파할 때 되게 투박하게 들어가는데 엄청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뭐지 이러는데 그 메이드가 돼요. 근데 저는 힉스의 공격은 믿지 않습니다. 오른쪽 돌파가 너무 많아. 근데 평균 득점 1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예. LG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가 중간 상승 1승 1패 뭐 지난주 2승 1패를 했나요? 2승을 했나요? 그렇죠. 네, 예. 하고 이번 그 이제 중간 성적 괜찮습니다. 삼성에게 졌고 오리온에게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자, 예. LG 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진짜 LG 경기 볼 때마다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실체가 도대체 뭐야? 예. 도대체 그러니까 시즌 전에 조성원 감독님 말한 농구는 무슨 농구인지 알았었는데 막상 시즌 개막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 팀이 무슨 농구를 하는 건가 진짜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았던 이제 LG 시즌 전에 조성원 감독의 농구는 휴스턴 같은 농구예요. 예, 그렇죠. 그죠. 예. 빠르게 해가지고 일단 넣어라. 그렇죠. 공격적으로 슈팅 던지고. 그리고 예. 실점 상관하지 말고 또 빠르게 가가지고 또 일단 드림없이 슈팅해서 넣어라. 음. 그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모리볼 비슷한 느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LG의 핵심은 자신감이지만은 많이 언급되는 자신감이죠. 인터뷰에서는 네. 단순하다. 농구의 단순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어떤 LG가 해왔던 농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뭔가를 하려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LG 농구는 매우 심플해요. 이거는 또 이제 뭐 단조로운 것과 좀 달라요. 단조로운 것과 어떤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하는 건 좀 달라요. 그죠. 예. 단조로운 거는 공격 루트가 많이 없다라는 거고 네. 단순하다는 것은 예. 비슷한데. 그러니까 쉽게 한다는 거죠. 쉽게 한다.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떤 2대2의 비중을 실어줍니다. 김시대, 이원대 뭐 이런 자원들이 어떤 2대2의 힘을 실어주고 이 공격이 안 풀렸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LG가 딥3를 많이 던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들이 밖에 넓게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코트를 넓게 쓰니까 어떤 인사이드에서 리옹과 어떤 캐리라는 1대1을 적극 활용하는 이 선수들이 그래도 포스트 1대1은 장점이 있거든요. 세트 오펜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빠른 공격에서는 그냥 빨리빨리 볼 돌려서 오픈 나면은 그냥 뭐 거리가 얼마든 그냥 퍽퍽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기본 모토는 이건 것 같아요. 예, 심플하게. 근데 여기서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램덩크의 국지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공고를 맞이했던 북상고의 국지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을 나눠서 거기에서 2대1을 하거나 아니면 패스를 돌려서 슛 찬스가 나면 그대로 쏘자. 그렇죠. 이거죠. 예. 그거죠.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거기에 라렌 윌리엄스라는 아주 내실 있는 그 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정교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라렌이나 리온 윌리엄스가 2대1을 많이 쳐주면서 거기서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스페이싱이 순간적으로 났다가 거기에서 그걸 공략하고 다시 또 빠졌다가 그럼 또 스페이싱 나면 다른 쪽에서 공략을 했다가 이런 식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돼요. LG가 거기까지 안 돼요. 그래서 조성원 감독은 이제 패스를 빨리 해라. 그러면 스페이싱이 나오고 거기서 슛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 농구는 살짝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가 강한 팀을 만나면 사실 득점을 많이 못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이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충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지금 흐름도 지금 전력 상황에서는 가장 뭐 좀 짜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원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원대 잘하죠. 조성원 감독이 어떤 황태자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엄청 강조했는데 이원대가 그거를 제대로 얻은 선수가 아닌가 싶고 사실 서민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가드진에서 이원대가 그 정도 폭발력을 보여주니까 김신의 이원대 투가드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좀 스피드 있게 공격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잘 됐죠. 그렇습니다. LG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